고의성이 있었던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지금 뭐 고의가 있다 없다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. 일단 저 영상만 기초로 해서 이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실수로 교통사고가 날 때는 저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갑자기 우회전하다가 자전거다 하고 부딪히는 경우, 이런 경우 명백하게 고의가 아니죠. 근데 일단은 지금 이 피해자 측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저 자전거를 따라간 겁니다. 그리고 저게 역주행이고 중앙선까지 넘은 거예요. 그리고 보통은 사고가 나면, 실수로 사고가 나면 뭐부터 하죠? 브레이크부터 밟습니다. 근데 브레이크 밟은 흔적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일단 저 아이를 고의적으로 계속 따라가서 추돌을 했다라는 건 사실상 고의로 아이를 들이받았다는 뜻이고, 그랬다면 차에 아이가 부딪히게 되면 뭐 극단적으로 사망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거는 명백하게 고의로 아이를 추돌한 것이니까 이건 뭐 살인미수에 해당한다, 이런 취지의 현재 주장인 거고요. 이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이 운전을 했던 사람의 입장은 어떤가요? 운전을 한 분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이를 붙잡아 세워서 뭐 이야기를 듣고 사과를 듣든 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바로 그냥 가버리니까 그 아이를 따라가다가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라 우연한 거라는 거고요. 일단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고의적 사고는 절대 아니다라는 게 40대 여성의 이야기인 것이고, 잠시 이야기를 하려고 가다가 벌어진 일이다. 이게 요약하자면 전부인 것 같습니다. 네. 부주의였든 아니면 고의였든 사고는 났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112나 119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이 40대 여성에게 좀 불리한 상황 아닌가요?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고의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단 이 여성이 그 이후에, 사고가 난 이후의 행동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뺑소니죠. 그러니까 도주 차량 운전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맨 먼저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야 됩니다. 근데 아까 우리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해자 아이의 상태를 살펴본 게 아니라 자전거를 들어주죠. 그리고 아이에게 오히려 다그치는 상황이고, 그리고 거기서 아이가 쩔뚝거리고 다친 것으로 보이면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또 119에 전화를 해서 일단은 아이를 다친 걸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. 그 네. 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신고도 이 여성이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주변에서 보던 다른 분이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이제 그렇다면 일단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고의로 사고가 났다고 전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서 이게 뺑소니로 지금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